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 증대 모든 것 뷰지니스 정원영입니다. 자, 원장님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죠? 나는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불안하지? 블로그도 하고, 틱톡도 하고, 인스타 릴스도 하고, AI도 써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는 건 늘었는데 예약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 뭐 블로그로 되겠어? 인스타로 되겠어? AI가 다 써주는데 우리가 왜 배워야 돼?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선택되는 구조의 차이예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지금도 현장에서 결과를 내고 있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원장님 블로그는 인스타는 고객을 더 고민하게 하나요? 아니면 고민을 끝내주고 있나요? 2026년 고객은 비교하다가 지쳤고 설명 보다가 떠납니다. 잠시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정을 대신 해주는 브랜드만 남습니다. 오늘 저는 블로그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상담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가격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구조. 거미줄 AI, 브랜드 블로그 시스템. 이건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 끝나 있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업데이트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 오늘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지금도 현장에서 쓰는 이 구조를 전부 보여드릴게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선택받는 방법.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원장님들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제 뭐 뷰즈니스나 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 뷰즈니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 그 느낌. 맞아요. 네,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좀 전혀 멋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려고요. 그때 샵이 거의 폐업 직전이었거든요. 예약이 0건이었어요. 통장도 0건. 저희 어머니가 가져가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말. 이제 접어야 하나? 그 말 들으면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숨만 막힙니다. 불 꺼진 샵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한 글자라도 돈이 되게 만들어 보자. 이거에 대한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동안에 천 몇 개의 샵을 어떻게 글을 분석을 했는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음, AI 이전에 그렇게 쓴 첫 글 하나 그리고 한 20편, 30편 정도 쓰니까 신기하게도 3개월 만에 거의 매출이 한 3배가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글을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구조구나. 그 이후부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홍보를 따로 안 했는데 그 이후부터 막 병원, 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막 등등 뭐 브랜드 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좀 맡아줄 수 있을까요? 네,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재능도 아니고 센스도 아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설계다. 다만 지금 AI 나오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들께 단순하게 글쓰기를 알려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잘 쓰는 법?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릴 건 딱 이겁니다. 진심이, 진정성이 예약으로 바뀌는 구조, 감정이 매출로 이어지는 언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거의 절반은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거미줄 AI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이 비포, 자,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이거요, 단어 몇 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멈춰 있느냐,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전엔 다들 이랬어요. 제가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그냥 해도 될까요? 노출이 안 돼요. 이 말들요, 그냥 의견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의 언어였던 거예요. 멈춤의 언어죠. 근데 지금은 이건 빠져나갈 수 없네요. 고객이 진짜 움직여요. 이건 네, 시스템이네요. 한 번 걸리면 끝이네요. 톤이 완전히 다르죠. 어, 확신을 가진 성과를 내는 원장님들이 확신을 가진 그런 언어입니다. 여기서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랜드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로고는 가만히 있어도 이야기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플러스 ing는 브랜딩이에요. 계속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브랜드를 제대로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ing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계속 보여주고 계속 말해지고 계속 떠오르는 상태요.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지금 너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샵 원장님들, 뭐 뷰티샵 원장님들 콘텐츠를 엄청나게 생성해내고 있죠. 그때 더 중요한 게 이 ING. 음. 기획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브랜드는 집을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매일 불을 켜는 일이에요. 아무리 멋진 집도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도 안 보겠죠. 근데 불이 켜져 있으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블로그도 똑같아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안쪽 구조를 이제 찬찬히 보여드릴 건데요. 전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전부는 보여드릴 순 없고요. 왜냐면 이건 한 번 듣고 흉내내는 정보가 아니라 끝까지 가져갈 사람만 열어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오늘은 방향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2026년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이 드신 분들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거 보셨죠? 오늘 제가 올린 거. 그러면 뭐 2026년도에는 상위 노출 해 보셨나요? 제가 어제 이제 강의 만든다고 캡처를 한 영상인데요. 1월 29일 날 지금 2등, 그리고 그냥 블로그만 클릭해서 봤을 때는 1등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피부샵 인기 글에는 지금 2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뭐 2025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계속 당연하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AI 이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블로그 노출들을 잡았는지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 키워드 상위 노출을 하는지. 근데 왜 지역 키워드 상위 노출을 잡아도 매출이 안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현장에서 1,000만 원 매출 4년째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 7월 5일에는 하루 최고 매출 한 개 샵에서만, 유통이나 뭐 사업 이런 거 말고 샵에서만 1,200만 원에서 7월 5일 날 1,935만 원까지 만들어졌죠. 한 달 매출이 아니에요. 하루 매출이에요. 하루 매출. 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인스타에 보면 김하정 원장님 이제 제 인스타에 보더라도 거의 창업, 사업, 매출 관련된 정보들이 있음에도 고객들이 매출 사례들도 다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800만 원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음. 이게 브랜드 플러스 ing 브랜딩이라는 거죠. 브랜딩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들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다. 네. 음. 그리고 뭐 이런 원장님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원장님들 중에 한 분 그 워크숍 12월 말에 이제 어떤 워크숍을 가졌는데 그 워크숍 이후에 4천만 원 넘게 매출을 했다고 해요. 어제 저도 들었는데 그 점주 교육대 앞에서 이제 발표를 또 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원장님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원장님 따님이 이제 지금 유학을 가 있어요. 네, 피부샵에서 번 매출로만 해서 6천만 원을 한 번에 송금을 했대요. 대박이죠. 네. 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이 되는 브랜드 블로그 거미줄 AI 시스템 듣기 전 고민.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강의 공부하러 들어오신 건 아니죠?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다. 음. 제가 이제 뭐 창업 오픈식이나 이제 뭐 세미나나 이제 현장에서 원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말부터 나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요. 진짜 저 안 쉬고 일하거든요. 5년은 버텼는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은 항상 비슷해요. 매출은 바닥이에요. 예약은 끊겼어요. 블로그는 무서워요. 인스타도 무서워요. 유튜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강의 들어도 손이 안 가요. 전 진짜 글을 1도 모르겠어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내 고민 뭐 인스타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막막하다. 네. 음. 네. 네. 좋아요. 이 말들은요. 어떤 뭐 마케팅 문구나 광고용 문장들이 아니에요. 네, 원장님 여기다 낙서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음. 뭐 마케팅 문장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이건 지금 거미줄 AI 시작하기 전에 1기에서 5기까지 이제 원장님들이 새벽에 혼자서 이제 채널톡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특히 이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음, 5년을 버텼는데 예약이 안 들어와요. 매출이 계속 안 돼요. 500만 원도 못 넘어요. 이런 말이요. 아,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분들이 특별히 더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더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열심히 할 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처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써야 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이론이 조금 부족한가? 더 공부를 해야 되나? 시간을 더 써야 하나? 근데요, 그게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객은 열심히 한 글을 고르지 않아요. 열심히 한 뭐 콘텐츠 영상을 보지 않아요. 결정하기 쉬운 곳을 고릅니다. 검색하고 클릭하고 훑어보고 아, 여기네 하고 예약하는 흐름이요. 이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글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글을 엄청나게 잘 쓰는 방법 이게 아니라 고객이 고민을 끝내는 구조. 2026년 선택을 미리 해버리는 동선. 그걸 만드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이 좀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왜냐면 오늘부터는 이제 같은 자리에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같은 자리에 맴돌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자, 원장님들 이거는 좀 한번 적어 보세요.
각자 궁금하죠. 이제 뭐 메모지를 열고 아니면 뭐 노트북을 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이런 말 한 번쯤 해 보셨죠? 노출은 되는데 예약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위로처럼 들립니다. 상위 노출은 되는데 예약이 없어요. 좀 약간 위로처럼 느껴져요. 아, 그래도 노출은 됐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근데요, 이 말 속에 진짜 위험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뭘까요? 네, 고객은요, 노출됐다고 예약하지 않습니다. 음, 고객은 이렇게 움직여요. 들어오고, 훑어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딱 한 번만 잘못 걸려도 예약은 거의 무산됩니다. 특히 고가 티켓팅은 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3,000편 넘는 블로그랑 거의 1,900개의 블로그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봤어요. 제가 AI 시대 이전에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한 글 하나 쓰는데 왜 4시간이 걸렸는지를,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블로그를 했는지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뜯어봤는지를. 자, 그렇게 뜯어보고 나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출은 안 쌓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음.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5가지 패턴이 있더라. 자, 메모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고객 동선 설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트렌드 뭐 2025년이라면 2025년에 따른 고객 동선 설계가 없다. 2026년이라면 2026년에 맞는 고객 동선 설계가 없다. 제가 이번에, 여기서 잠깐 좀 말을 좀 세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5기 세미나 이후에 6기 세미나까지 텀을 거의 한 두세 달을, 한 달? 한 달에서 거의 세 달, 두세 달? 두세 달 정도를 뒀어요. 그때 뭐를 했냐면, 이따가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이제 블로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안다, 긴다 하는 뭐 1타 강사들, 그 다음에 인스타, 유튜브 뭐 1타 강사들 강의들을 전부 다 들었어요. 전부 다 듣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 막 애드포스 뭐 수익도 안 나는 애드포스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하는 애드포스 수익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체험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제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잘 나간다라는 강사가 아예 본질 자체가 없더라고요. 본질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객 동선에 대한 설계 다시 돌아와서 자, 검색은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인스타는 인스타대로, 플레이스는 플레이스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는요, 고객도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샵만에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을 읽고 나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고도 맞네. 시술 사진 비슷하고, 제품 설명 비슷하고, 후기 구성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또 누가 인스타에서 유행한다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또 원장님들이나 뭐 또 바로바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트렌드에 바로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차별성이 아니라 또 평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차별화를 둬야 돼요. 어, 차별화 전략이 좀 없다. 어, 기획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검색 자체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이 기획까지 차별성까지 전부 다 잡았어요. 차별성까지 전부 다 세웠어. 기획을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매일 글 쓰는데요. 근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세 가지예요. 뭐 키워드가 틀렸거나 카테고리 영역이 엉켜 있거나 글 구조가 검색 언어가 아니거나.
그래서 네이버가 글을 없는 글처럼 취급을 합니다. 또 최근에 좀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말을 좀 채널톡으로 받았는데 어 강의 때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거의 한 6개월 넘게 손을 놓고 있던 거예요. 손을 놓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채널톡 문의를 한 거예요. 그 막 누락이 됐다고 이렇게 채널톡을 보내주셨는데 텀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글을 쭉 쓰고 6개월 텀이 있으니까 당연히 쓰면은 뭐 그 네이버에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도 잘 배우고 바로바로 이제 과제 내드리는 거 실행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제가 하라는 거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요. 다들 하는 거.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노출은 됐는데 안 읽습니다. 조회수는 있어요. 근데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바로 나가요. 왜냐면 글 안에 원장님을 믿어야 될 이유, 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실제로 매출을 올려본 사람의 이제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냥 글을 올리고 끝이에요. 반응 없으면 포기를 합니다. 누락인지 저품질인지 상위 노출 됐는지 왜 예약이 안 됐는지 아무도 체크해 주지 않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불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 정리해 볼게요. 검색만으로는 부족해요. 노출만으로는 더 부족합니다. 고객은 클릭한 순간부터 속으로 계속 묻고 있어요. 이 샵 믿어도 될까? 이 사람 전문가 맞나? 예약하면 후회 안 할까? 이 질문에 글 하나로 예스를 만들지 못하면 예약은 끝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더 잘 쓰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예스가 나오게 설계했는지, 원장님들이 어디서 달라졌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지금부터 좀 빠르게 실제로 이제 원장님들이 낸 성과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5기 세미나 전에 6기 세미나까지 텀이 거의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인가? 두 달 정도 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뒤에서도 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동안 와, 진짜 그 제가 개인적인 창업이나 그 창업 오픈식이나 세미나 일정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원장님들 더 매출 잘 하시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 이전의 성과들이에요. 뭐 지금 인스타도 업데이트하고 유튜브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 이전의 성과들이에요. 500만 원 티켓팅 했다. 뭐 100만 원 최고 매출 찍고 있다. 500만 원 티켓팅 했다. 왜냐면 그 또 1000만 원 티켓팅 했다. 500만 원 티켓팅 했다. 300만 원, 540만 원 티켓팅 했다. 1000만 원 티켓팅 했다. 1935만 원 저희 샵. 왜냐면 해본 걸 해낸 걸 알려드리니까 결과가 날 수밖에 없죠. 매출 사례 400만 원 매출, 500만 원, 1000만 원 매출. 네. 자, 먼저 여기 낙서하시면 안 돼요. 음.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게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 부분은 한 1분 정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1분 정도만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 이 책부터 시작을 했는지. 자, 트렌드 코리아 2026년 이 책이 서울대 김남도 교수 외 10명이 2025년도의 흐름을 정리를 하고 다가올 2026년도의 키워드를 정리해서 해설한 거의 해설집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마케터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키워드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필코노미, 근본이즘, 제로클릭. 자, 그리고 제가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쇼폼에서 시작된 순간의 감정, 블로그에서 신뢰가 되고 오프라인에서 기억되면 제로클릭이 만들어진다. 자, 필코노미, 순간의 감정이 매출의 시작이다. 느낌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쇼폼 3초 안에서 이 샵 좋다라는 감정이 먼저 생겨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고객의 감정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은 이제 블로그로 들어오거나 브랜드 블로그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튜브 롱폼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쇼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쇼폼에서 원장님 철학, 지금 이제 2026년
키워드가 근본이즘이에요. 근본이즘.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본질과 철학으로 돌아가자. 쇼폼에서 오케이. 반응 끌었어. 근데 고객이 그 짧은 영상 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티켓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좀 긴 글을, 긴 영상을 할 수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거기서 원장님의 철학이 녹아져 있는 근본적인 스토리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뭐 확신은 플레이스 리뷰 등등. 자,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 지쳤거든요. 고객들은. 정보가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결정이 더 느려졌어요. 어. 그때 이걸 보고 원장님의 철학을 좀 알고 싶어 해요, 고객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이즘.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 제로 클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로 클릭은 결국 재방문을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러니까 제로 클릭이 뭐냐면 검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온라인에서 쌓았던 그런 감정과 오프라인에서 만들었던 그날의 감정이,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요. 네. 생각나서 바로 들어옵니다. 검색 없이, 비교 없이, 망설임 없이. 이게 바로 제로 클릭 브랜드라는 거죠. 음. 이제 2026년 마케팅의 중심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번에 설득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감정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필코노미. 순간의 감정을 설계해야 된다. 요즘 고객 길게 안 봅니다. 스크롤 하다가 느낌 오면 멈추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쇼폼의 역할은 하나예요. 설명이나 정보가 아니라, 음, 어? 이거 내 얘긴데? 이 순간의 찰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코노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팔지 않는 거예요. 느끼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근본이즘이에요.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나 유튜브 롱폼에서 신뢰를 설계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면 고객은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확인합니다. 이 사람 진짜야? 말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맡겨도 돼? 이때 필요한 게 블로그랑 유튜브라는 거죠. 여기선 자극이 필요 없어요. 깊이와 맥락. 원장님, 원장님들이 이런 좀 오해를 하세요. 나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하면 너무 전문성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고객은 그런 정보도 되게 깊이 있고 원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깊이와 맥락, 그리고 일관성. 이게 바로 근본이즘. 그러니까 기법이나 유행 말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래서 롱폼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쌓는 단계예요. 신뢰를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가 쌓였다면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그날의 감정을 설계를 해야 된다. 제가 이것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거 업데이트하고 그날의 감정. 온라인에서 신뢰가 쌓였으면 오프라인에서 결정이 일어납니다. 이날 고객은 이미 마음속으로 절반은 정해놓고 와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역할은 설명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아, 내가 생각한 그대로네. 여기서 받으면 되겠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말투, 응대, 동선, 이 모든 게 결정을 밀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제로 클릭.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비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고객이 비교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볼까요? 이 말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느꼈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이게 제로 클릭입니다. 클릭 안 해도 비교 안 해도 이미 선택이 끝난 상태요. 정리해 볼게요. 숏폼으로 느낌을 만들고 롱폼으로 신뢰를 만들고 오프라인으로 확신을 주고 제로 클릭으로 비교를 지운다. 이 네 단계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한 시스템, 그게 바로 거미줄 AI 시스템입니다. 그냥 블로그, 단순한 블로그 강의가 아니고 SNS 강의도 아니에요. 고객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결정되는지 그 전체 동선을 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이거는 계속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지금 또 이제 최근에 거의 1월 10일 날에도 하루에 800만 원 매출했죠.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돈 매출 사례들 막 창업 사례들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매출 사례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샵에 와서 800만 원, 500만 원 티켓팅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돈이 되게 만든 구조입니다. 2026년. 자, 필코노미 순간의 감정 설계. 먼저 어디서 시작하냐? 블로그나 유튜브 롱폼도 아니에요. 당연히 숏폼. 숏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인스타, 릴스, 뭐 틱톡, 쇼츠. 여기서 고객은 정보를 많이 보진 않아요. 딱 하나만 봐요. 느낌. 어? 뭐지? 이 사람은 좀 말이 좀 다른데? 이 1초짜리, 3초짜리 감정. 이게 바로 필코노미라는 거죠. 느껴지는 순간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근본이즘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롱폼에서 신뢰를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바로 예약할까요? 아니죠. 고객은 검색을 합니다. 인스타 보고. 자, 쇼폼만 보고 고객이 300만 원, 1000만 원 결제를 할까요? 고객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엽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부터는 느낌 말고 확인을 하거든요. 진짜 전문가 맞아? 여기 맡겨도 돼? 이 사람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게 근본이즘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롱폼은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블로그가 유튜브 롱폼이 2026년에 마케팅의 중심이 더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날의 감정. 자, 이제 고객이 예약 버튼, 고객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를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신 원장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고객이 그냥 결제를 했어요. 상담 많이 안 했는데 고객이 그냥 결제를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오프라인에서 오늘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상담날 샵에 들어오는 순간 첫 인사, 공기, 확신 설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든 감정이 오프라인에서 폭발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120% 했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막 80%, 70%밖에 없어. 그러면 제로 클릭이 안 만들어져요. 제로 클릭을 만들려면 거기서 폭발하게끔 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블로그상에 글을 쓰고 나서 원장님들이 그냥 업로드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쭉 원장님이 읽어보세요. 고객이 그거 보고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클릭. 요즘 고객들이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비교 안 해요. 오히려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묻는 말이 바뀌어요. 얼마예요가 아니라 언제 가능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주세요. 이게 제로 클릭 상태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쇼폼으로 느끼게 만들고, 블로그로 믿게 만들고, 오프라인으로 확신시키고, 비교 없이 결정하게 만든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2026년도에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은 안 쌓일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거미줄 AI 5기 끝나고 제가 거의 두 달, 세 달인가? 한 달, 두 달 동안 뭐 세미나를 안 열었을까요? 네, 쉬려고요? 아닙니다. 자, 여기 눈 밑에 지금 다크서클 보이시죠? 개인적인 창업, 이제 오픈식, 세미나 일정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 동안 거의 진짜 페인처럼 살았어요. 원장님들 그동안 오기까지 그동안 이제 고민들, 문제점들 다 싹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트렌드에 맞춰서 하루에 막 3, 4시간 자면서 뭐 했냐면요. 인스타에서 일탈하는 뭐 강사들, 강의들, 유튜브 일탈하는 강의들,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와 블로그 뭐 일탈하는 사람들 강의들 전부 다 듣고 공부했고 그래서 조회수 터진 채널들 그리고 50만 100만 넘은 영상들 전부 다 뜯어봤어요. 계속 어디서 멈추는지 공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블로그나 샵 예약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원장님들 고민이 뭐였는지까지 연결을 시키면서요. 그냥 잘 만든 영상, 뭐 블로그 이걸 분석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구조만 남겼어요.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이건 너무 복잡해서 못 쓴다. 이런 건 다 걸러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검증하고 버리고 다시 짜서 현장용으로 압축한 구조가 될 거예요. 그냥 따라해서 매출 더 잘 내시라고요. 네. 한 달, 두 달 동안 트렌드에 따른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 기준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 여기까지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샵 매출 만들고 싶다. 과제나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 하신 분들만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연구한 정보들 하나씩 열어 드릴 겁니다. 음. 그냥 같이 그냥 하면 돼요. 하랄 때 하고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또 드려볼게요. 자, 고객이 블로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제까지 합니다. 그럼 그때 뭘 보고 결정했을까요? 가격표였을까요? 후기 개수였을까요? 아니죠. 고객은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근데요, 느낌은 남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결국 이 브랜드를 보고 결제를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후기에 올리는 곳, 가격 정리하는 곳. 근데 그 순간부터 게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는 정보 창고가 아니에요.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 신념을 언어로 바꾸는 무대, 그리고 딱 하나를 합니다. 고객 머릿속에 이 문장을 심어요. 여긴 좀 다르다.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에요. 간판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에요. 브랜드는요, 고객 머릿속에 남는 한 문장이에요.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스 두잇. 스타벅스는요? 편안함. 애플은요? 혁신. 자, 그럼 뷰즈니스는요? 감동, 진정성, 신뢰, 그리고 매출이 만들어주는 구조. 이게 브랜드입니다. 자, 브랜드 블로그의 진짜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매출 성장. 첫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확장이에요. 안정적인 매출은 이제 고객이 가격을 비교를 안 합니다. 여기니까 그냥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00만 원, 하루 1,935만 원 이런 매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 현장에서 김하정 원장님이 상담을 되게 잘 하셨던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사업 확장이에요. 브랜드가 쌓이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브랜드면 믿고 가도 되겠다. 그 신뢰가 지점 확장, 교육, 프랜차이즈, 협업 제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브랜드는요, 고객 마음속의 북극성 같아요. 눈에 항상 보이진 않지만 방향은 잡아줍니다. 고객이 흔들릴 때, 결정 앞에서 망설일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건 가격이 아니라 기억된 감정이에요. 블로그의 한 문장, 사진 하나, 후기 하나, 그 북극성을 조금씩 더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객은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장 강력하게 심는 공간, 바로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홍보가 아니라 브랜드를 심는 설계. 어, 이걸 잡으면 고객은 단골이 되고 매출은 안정되고 사업은 확장될 거예요. 브랜드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하고 글로 각인시키고 감정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을 설계하는 시스템이 거미줄 AI 브랜드 블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매출 성장과 사업 확장을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미줄은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야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해서 제가 거미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AI 시스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AI를 따라가지 못하면 엄청나게 뒤처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쉽게 빠르게 노출을 잡으면서 돈이 되는 글 구조를 만든다 해서 돈이 되는 브랜드 블로그 거미줄 AI 시스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제가 오늘은 음, 이 비밀 1번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AI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120분 안 걸려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음. 음, 그리고 이 구조가 2번부터 5번까지의 구조가 지금 이거 최근에 또 업데이트한 내용인데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머릿속에 딱 꽂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 블로그 지역 상위 노출의 정석. AI가 나오기 전에는 지역 상위 노출 글 하나 잡으려면 최소 저는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잡아야 했어요. 키워드 정리하고 흐름 맞추고 문단 나누고.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가 아니라 순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 노출이 되는 글의 공통 구조를 먼저 고정을 해놨죠. 그래서 한 수천 개의 샵들을 그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기준을 세워서 분석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요, 그 구조를 AI한테 그대로 말을 합니다.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요, 이 순서로 써줘. 이 위치에 이 키워드 넣어줘. 그러면 명령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줄고 결과는 더 안정적이에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거의 2번부터 5번까지가 제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에 거의 한 90%, 92%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더 잘 되시라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밀은 이 필독 공지사항 프롬프트예요. AI 프롬프트. 자, 1번보다 5배 시간을 단축을 한 거예요. 120분 걸리는 걸 거의 20분에서 뭐 15분에서 20분까지 단축을 시켜준 거예요. 공지사항을 제가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공지사항을 아직도 안내문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고객은 글을 읽기 전에 이미 마음을 닫게 돼요. 필독 공지는요, 돈을 아껴주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만들어 두면 설명할 게 줄어들거든요. 여긴 이런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고객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공지사항에서 끝나 있으면 상담할 때 이미 절반은 끝나요. 아까 전에 그 원장님들이 고객이 와서 별말 안 했는데 결제를 하고 갔어요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AI로 제일 먼저 고정해야 할 프롬프트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AI로 학습시켜 놨어요. 이거를 원장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밀, 고객 에피소드 설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이야기를. 어떻게 매출 3배가 만들어졌는지. 매출 3배를 만든 글이에요. 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정보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이야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구조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책들, 스토리 관련된 책들을 전부 가져왔어요. 그 구조를. 오늘의 감정, 기억, 위기, 변화, 이 흐름으로 고객 에피소드를 쓰면 읽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내 얘긴데? 이 상태에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져요. 공감이 결제를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 프롬프트는 매출이 커질수록 더 강력해지고요. 지금 위기라면 이거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밀 전략은 이 파트는 유입시키는 전략이에요. 이 파트는 유입시키는 전략.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2번하고 3번 글을 최소한 30개 정도를 블로그 상에 깔아놔요. 그러면 깔아놔요, 최소. 동네 키워드들, 동네 키워드들. 그러니까 엄청 대형 키워드 말고 동네 키워드들로 깔아놓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들어갈 때는 동네 키워드 중에 예를 들어서 전주 왁싱샵, 뭐 수원 왁싱샵, 뭐 수원 피부관리, 수원 뭐 미용실 급의 동네 키워드 조회수가 그 대형 키워드 급의 조회수가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의료법에 걸리는 키워드가 많거든요. 근데 의료법을 제가 이제 병원 마케팅 대행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1기부터 5기까지 거의 의료법 걸리신 분, 그 신고당하신 분들 없거든요. 음. 의료법을 피해가는 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기서 업데이트가 된 게 또 AI 또 이제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 법률도 좀 알려드릴 거고. 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번, 3번 링크를 보게끔 이끌어내는 거예요. 4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성동 피부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만성동 피부과가 의료 키워드잖아요. 의료 키워드인데 이게 조회량이 한 달에 거의 한 120, 150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피부 관리를 하면은 한 달에 조회량이 막 20회, 30회, 40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120회, 막 150회, 그다음 뭐 300회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로 동네 키워드들 잡으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의료 키워드가 많아요. 근데 의료 키워드를 의료법에 피해 나가게끔 잘 사용을 하면 지금 6월 달에 썼는데 아직도 2등이죠. 네.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들어와서 2번, 3번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 30개 쌓아놨잖아요. 이거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업데이트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앞을 따서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필독 고정이라고 이 필독 고정 전부 2번, 3번, 4번을 전부 섞은 거예요. 어. 2번, 3번, 4번을 혼합해서 이 프롬프트 제 머릿속에 있는 프롬프트를 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기억나게 하고 권위를 입증하는 글들 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결국엔 제로 클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필코노미, 근본이즘, 제로 클릭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신뢰, 기억,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는 한 30개 정도 쌓이고 10개 정도 쌓이면 이거는 이제 AI 프롬프트 원장님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이거를 언제든지 좀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나 여러분들이 글을 꾸준하게 쓰시고 이제 과제도 꾸준하게 하시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따로 움직이면 그냥 블로그는 그냥 글 모음집이에요. 하지만 AI 프롬프트로 구조를 고정하면 검색이 들어오고 감정이 붙고 신뢰가 쌓이고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글쓰기 강의가 아니라 돈이 되게 만드는 블로그 설계 강의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AI가 나오기 이전에 지역 상위 노출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잡기 위해 여러분들 이거 바로 활용하시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동네 세부 키워드를 2번, 3번에서 동네 세부 키워드를 잡게 될 거예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구조대로 글 구조와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 가지고 한 30개 정도가 쌓였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벤치마킹 예를 들어서 전주 피부샵 1등 지금 2등이죠. 1등에서 뭐 2등까지 1등에서 5등까지 잡으려고 한다면 1등에서 5등까지를 일단 분석을 해줘야 돼요. 1페이지 상위 1위에서 5위의 글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가 아닌 글이어야 되고 그다음 최근 6개월 이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진하고 영상 수를 알아야 되고 신뢰 있는 링크가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이거는 AI가 나오기 이전에 제가 이제 엄청나게 진짜 집요하게 분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AI가 다 구현을 해준다. 키워드는 키워드 예를 들어 전주 피부샵을 잡으려고 한다. 일단은 30개가 쌓였을 것. 나 벤치마킹.
전주 피부샵 상위 1, 2, 3등을 분석을 한다. 왜 이걸 분석을 하냐면 체류 시간이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체류 시간이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이 내 글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글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은 어, 문의로 그만큼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3등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일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제목 패턴, 키워드 몇 개, 첫 문단 시작 방식, 문제 제기 포인트, 사례 등장 위치, 해결 관점, CTA 문장, 내 콘텐츠 차별화 포인트. 저는 일일이 이걸 싹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블로그를 몇 천 개를. 이걸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등 되어 있죠? 1등이에요. 자, 1등 잡기 전에 2등, 3등, 4등 거를 이제 분석했다 이거죠. 이걸 한번 2등 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음. 자, 아까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왔네. 자, 이 친구의 글을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원장님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AI로 지금 뭐 알고리즘 세팅이나 구조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원장님들 그대로 사용하시면 글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노출이 돼요. 큰 키워드라도. 음. 자, 우선 이걸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사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전에 좀 분석을 해놨어요. 뭐야, 이게 아닌가? 이거 말고. 아, 이거였구나. 이거. 3등 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까지 콘텐츠 발행된 개수가 520 하나 더 늘었네요. 526개구나. 아, 얘는 어느 정도 C랭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쨌든 AI에 다 알고리즘 다 심어놨기 때문에 얘는 한 526개 정도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현재 2등, 아까 3등이었죠. 3등에 노출되어 있는 글이더라. 제가 잡기 전까지는 2등이었죠. 제가 이거 뭐야? 제가 이거 1등 잡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2등이었죠. 익산 드림 동호회가 2등이었죠. 음. 음. 자, 그리고 광고 아닌 글인가? 보니까 익산 전주 어 분석해 보니까 광고 글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 됐나? 제가 벤치마킹을 하려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적어도 쓰여 있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쓰였냐? 1월 26년 1월 5일 날 쓰였으니까 1월 5일 날 쓰였다. 음, 1월 5일이 아닌데? 잠시만요. 자, 11월 13일.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진하고 영상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사진하고 영상을 제가 세보니까 사진이 한 32개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 3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영상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6초짜리 영상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링크를 사용을 했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제목을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제목. 아까 보셨죠? 아까 제목 먼저 보자고 했어요. 제목 패턴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노출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단은 이 친구가 실수를 한 게 저는 전주 피부샵을 지금 잡고 싶잖아요. 전주 피부샵을 잡고 싶은데 이 친구가 실수를 한 게 지금 피부 관리 전부 다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주 피부 관리 막 여드름, 전주 압출 관리, 전주 여드름, 전주 피부샵. 그러면 제가 전주 피부샵을 이 친구보다 앞설 확률이 높아요. 일단 제목을 분석했을 때, 제목 패턴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모수를 넓게 잡았어요. 전체 다 잡았죠. 그러면 제가 전주 피부샵으로 딱 고정을 해버린다면 제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피부 관리가 나왔고 저는
앞에다가 전주 피부샵을 쓸 거예요. 잡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가장 앞에 써주는 거예요. 전주 피부샵이라고 가장 앞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를 보니까 키워드에서도 좀 감점을 이 친구가 전체 전주 피부샵 2등을 했지만 감점을 먹은 게 어, 정확한 키워드, 전주 피부샵이란 정확한 키워드가 본문에 연계했어요. 근데 뭐 전주 피부관리 샵, 전주 피부샵, 전주 피부관리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관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주 피부샵이라는 키워드에 그래도 어, 2등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526개 정도를 썼기 때문에 네이버가 신뢰할 확률이 높아서 올려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은 그냥 뭐 인사 인사가 있었네. 이게 좀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자기 본인 이름을 좀 했고 인사를 했고 김이 여드름으로 일단은 바로 이제 본인의 고민 문제 사항을 스토리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스토리로. 음. 자, 스토리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문단을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 포인트는 왜 반복됐는지 원인 순서에 대한 해석은 없었어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왜 반복되는지 원인 순서 해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다면 문제 제기 포인트에서도 앞설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등장 위치를 보니까 이 글에서 사례 등장을 위치를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의 초반 20%에서 30% 읽었을 때 스크롤을 내렸을 때 지인 추천 그다음에 방문으로 1인 사례가 바로 전개돼 있어요. 어. 그래서 초반에 사례가 나도 등장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결 관점은 어 관점을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글을 쭉 읽어봤을 때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전문가니까 원리에 대한 설명을 넣으면 이 사람보다 해결 관점에서 또 앞설 수가 있겠구나. 얘가 아무리 글을 526개 썼더라도 그다음 CTA 문장, 콜 투 액션이죠. 콜 투 액션 마지막 문장에 꼭 한번 추천, 그다음에 어떤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좀 약해 보였어요. 그러면 나는 선택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이 친구보다는 좀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객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콜 투 액션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걸 저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콘텐츠 차별화 전략, 그리고 사진 32장, 영상 16초짜리 한 개, 최근 6개월 업데이트,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를 사용했어요. 링크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도에도 좀 점수가 있었겠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어, 그러니까 외부 링크 사용하는 걸 인스타 링크나 유튜브 링크 사용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있는 거. 네이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안에서 네이버 세상 안에서 생태계를 꾸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네이버 안에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분석하는 데만 거의 예전엔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1시간이 걸렸다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줄어서 저 거의 30분 안에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분석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이걸 놓고 이제 제 글을 봅니다. 이 글을 놓고 제가 이 노출을 잡은 거예요. 여기 1등을 잡은 거예요. 자, 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했냐면 아까 전에 이제 미리 써놨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음, 자, 스페이스 뷰티를 이제 오픈했으니까 글 발행 수가 현재 78건이에요. 이 사람보다 526건보다 네이버한테 신뢰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1페이지 이거 1등 됐지. 현재 1등. 1등. 그러니까 1등을 잡기 전에 순위니까 아직 이건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광고가 아닌 글을 쓰겠다.
그 다음에 최근 6개월 이내 업데이트 됐냐. 아까 그 뭐냐. 이 친구보다, 이분보다 최근에 발행을 할 거니까 최신성의 점수가 더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사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사진은 그냥 12장으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신뢰 있는 링크, 나도 똑같이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줄 거다. 자, 그러면 제목 패턴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친구는 지금 모수를 넓혔는데 저는 딱 전주 만성동 피부샵 공무원 다이어트가 특히 어려운 이유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저는 일단은 공무원 타겟으로 해서 좀 모수를 좁히면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까지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형 스토리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공무원인 사람들, 그다음 다이어트에 고민인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제목을 지었어요. 특히 어려운 이유라는 후킹 그 문구를 사용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많이 클릭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키워드를 중구난방으로 전주 피부관리샵, 전주 피부관리실 막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보다 키워드에서 앞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전주 피부샵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자연스럽게 삽입을 할 거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뒀고 음. 그 다음에 첫 문단 시작. 저는 첫 문단에 김하정 원장님 이야기니까 일단 권위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권위 입증을 한다는 건 고객한테 자, 이런 제목을 쓰고 나서 공무원 다이어트가 특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자마자 권위 입증이 나와버리면 일단은 고객은 아,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글을 쭉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7년 뷰티 업계에서 고객 관리 3만 건 동종업계 원장님들 임상 스킬 상담 경영 1만 명 교육한 김하정 대표 원장입니다. 라고 썼어요. 음. 고객이 한 번 더 내려서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어, 문제 제기 포인트가 왜 반복됐는지 원인 순서 해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재정의했고 독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스스로 탓하던 프레임을 좀 해제를 해줬어요. 이 친구는 해석이 없었지만 저는 프레임까지 설정을 걸어버렸어요. 디테일한 사항이죠. 프레임까지 설정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글을 거의 한 몇천 개를 분석을 하니까 지금은 되게 빨리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나와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해왔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해왔는지를 지금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등장 위치 초반 20% 30% 저는 초반 30% 정도에 이걸 구성을 해야겠다. 그리고 사례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1인 사례로 바로 전개했기 때문에 나는 30대 후반 여성 공무원이 등장을 해서 모든 이론이랑 설명이 사례로 등장하는 이런 역할로 작동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관점에서는 이 원리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AI 분석, 측정기가 샵에 있으니까 AI 분석을 하고 순서를 하고 생활 리듬까지 구조형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해결 관점에서 그럼 나는 더 이 친구보다 앞서 나가겠다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콜투 액션. 이 친구는 그냥 선택 기준 제시가 좀 약했어요. 근데 저는 선택 기준을 좀 더 강하게 하되 고객한테 부담 느끼지 않게끔 어떻게 설계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금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샵 충분히 알아보세요. 판매를 권하지 않았어요. 고객 입장에선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고객들이 이런 글을 원하거든요. 제가 블로그에서 강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여운만 남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콜투 액션 극대화. 선택은 독자가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기나 정보나 광고성 글이 아니었고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콘텐츠였고 네이버 상에서 좋은 콘텐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기준을 저는 체크리스트로 제시하는 그런 구조를 세우고 나서 이제 제가 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이제 글을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걸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글을 어떤 거를 좀 참고를 하냐면 저는 네이버 상에 실패, 후회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자, 실패나 후회를 말한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마케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케터인데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일 것이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다른 피부샵을 뭐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거나 대행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쭉 봐요. 본질 담긴 글들이 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어. 실패, 그러니까 뭐 피부샵 실패, 피부샵 후회, 뭐 이런 손실회피 단어들을 쓰면은 이 글들이 뜨거든요. 그 글을 참고를 해서 이대로 쓰는 거, 이 구조대로 쓰는 거예요.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결국엔 결과가 전주 피부샵 인기글 전체 1등에 노출이 됐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자, 30개는 최소한 쌓여야 된다. 블로그가 좋아하는 콘텐츠 방식으로 쌓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블로그를 AI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블로그 이제 교육을 하니까 어, 들었는데 진짜 너무 그냥 뭐 샵 대행 경험 없는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강의?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보통 이제 체험단들이 많이 강의를 신청을 했겠죠. 근데 약간 본질이 너무 본질이나 뭐 어떤 본인의 기준이 많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그 강의를 보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옛날에 병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노출도 되고 돈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거의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분석을 할 때는 분석하는 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고 글을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데까지 거의 한 4시간이 걸렸어요. 글 하나 작성하는데. 자, 그리고 앞서 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체험단 글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 노출돼도 돈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혀. 돈 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원장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저 이 4시간 동안 고객 관리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대본을 어떻게 작성하죠? 마케팅 대행사들은 사기꾼 같고 누가 대신 쉽고 빠르게 작성해주면 안 되나? 상위 노출도 되고 신규 유입도 되고 매출도 연결되는 글이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4시간짜리 그리고 120분 걸리던 글을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자, AI가 등장을 했죠. 거의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거의 한 90% 이상은 얘가 해주더라고요. 90% 이상까지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다 그 명령어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120분 걸리던 걸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20분 투자해서 키워드 상위 노출된다면 돈이 되는 AI 프롬프트를 알게 된다면 일주일치 글을 단 하루 만에 작성을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인스타 릴스나 스토리를 할 수 있다면 유튜브 인스타 조회수 떡상 콘텐츠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싶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면 고객 관리도 할 시간도 있고 네. 음. 네.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돈이 되는 AI 프롬프트로 설계를 했고 거의 90% 이상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고객들이 결제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다 읽고 나서 오거든요. 고객들은 상담이 되게 쉬워져요. 음. 자, 그다음에 필독 공지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여기부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고객의 돈을 아껴주는 샵의 철학이라는 그런 구조들을 싹 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하면 이런 프롬프트가 생겨요. 그대로 나와요.
몇 단어만 몇 개 정도 수정을 해주시면 바로 나와요. 알려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거 900만 원 이제 매출일 때 거의 직원 3명일 때 거의 직원 3명이고 김하정 원장님이 돈 하나도 못 가져가고 막 아침부터 출근해서 막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900만 원 넘기기 힘들었던 때 그때 이제 2,700만 원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이 고객 에피소드 프롬프트가. 음, 여기는 좀 약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때 어느 한 세미나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좀 들려드렸는데, 50대 후반의 원장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고 나서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뭐 플레이스 상위 노출, 블로그 상위 노출, 체험단까지 줄줄이 막 싹 다 노출을 시켰거든요. 막 검색만 하면 제 샵이 다 위에 올라와 있고,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와, 저 샵 잘 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와도 아무리 바빠도 통장은 그대로였던 거죠. 매출은 그대로였던 거죠. 900만 원 그대로였던 거죠. 객단가 3에서 5만 원, 직원 3명, 하루 13시간, 14시간 막 노동, 아침 8시, 밤 10시 퇴근,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매일 같이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김하정 원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하는데 왜 남는 게 없지? 그때는 몰랐어요.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전환점은 정말 우연처럼 다가왔어요. 어느 날 진짜 별 기대 없이 들어간 세미나에서 한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50대 중후반 그 말투도 되게 느리셨고 좀 되게 조용하셨어요. 근데 되게 막 웃상이셨어요. 그래서 좀 대화를 좀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됐는데 고객 수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절반이 뭐야? 거의 한 3분의 1?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을 쉰대요. 매출은 2천에서 많을 때는 3천까지 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힘이 확 빠지더라고요. 이분은 도대체 뭘 팔고 있는 걸까? 메뉴? 아니었어요. 기계? 아니었어요. 기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야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객단가를 높이고 이야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고객이 관리 받았다가 아니라 이해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를 샵의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전부 글을 갈아엎었어요. 후기처럼 쓰는 글들을 버렸고 설명 위주 글들을 지웠고 대신 이렇게 썼어요. 한 명의 주인공, 하루의 감정, 망설였던 순간, 선택한 이유, 달라진 장면 하나. 관리 결과가 아니라 그날의 장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영화 예고편처럼요. 결과는 한 20편 정도 썼을 때 시리즈로 한 20편 정도 썼을 때 결과가 되게 빨리 나타났어요. 설명을 줄였는데 결제가 빨라졌고 가격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객단가도 객단가도 올렸는데 결제를 하시고 뭐 3에서 5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올렸는데 결제를 하시고 그때 매출이 이제 2,700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때도 이제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때 이제 거의 프랜차이즈 제가 마케팅 신규 오픈하는 곳들 마케팅 담당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3개월 2억 4천 매출을 한 게 이 구조였어요. 광고 안 했어요. 체험단 없었어요. 이야기 하나였습니다. 그때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정보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라고 느낄 때 움직인다. 그래서 고객 에피소드는 후기가 아니에요. 선택을 대신 해주는 감정 설계도입니다. 이야기를 감각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고 그 구조를 AI 명령어로 고정했어요. 누가 써도 같은 흐름이 나오게끔 검색에서 멈추고 마음에서 흔들리고 비교 없이 결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AI로. 그게 바로 고객 에피소드 AI 프롬프트예요. 이건 블로그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어디에서 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이제 구조해서
그 구조에서 하나씩 한 줄 한 줄 직접 풀어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형 키워드급 의료법에 걸리지 않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객 에피소드랑 이 필독 공지사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필독 고정. 돈을 아끼고 기억나게 하고 권위 입증을 한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저를 따라서 한 AI로 블로그를 한 50개 정도 작성을 했을 때 AI에 대한 능력이 되게 많이 상승을 할 거고요. 마케팅 본질 파악에 대한 이해 능력도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 이때 제가 업데이트를 했다 했잖아요. 인스타, 유튜브, 오프라인 설계, 거미줄 AI 확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되게 쉽게 따라오실 거예요. 왜 이 50만 조회수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고 이거를 내 샵에 어떻게 적용할지 처음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고 이거를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에 대한 파악이 다 됐고 블로그를 하면서 50개 글을 쓰면서 AI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좋아졌고 이것만 일단 꾸준하게 하시면 그 매출은 계속 생길 거예요. 생기면서 이것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2026년도에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네, 대박이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필독, 고정, 필독, 고정, 설계. 그래서 키워드 1000개를 먼저 조합을 하고 제목을 1000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본문 프롬프트 설계하고 그다음에 인스타, 유튜브, 오프라인까지 거미줄 AI 이제 설계 공식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되게 좀 한 두 달 동안 거의 한 몇 시간 잠 못 자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상위 와, 노출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무료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AI를 가지고 블로그로 상위 노출 잡는 거를 디테일한 좀 진짜 돈이 되는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노출을 잡을 수 있게끔 AI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간 잡아서. 자, 지금까지 들었던 뭐 블로그 강의들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등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였죠. 키워드는 이렇게 넣으세요. 글은 이만큼 쓰세요. 상위 노출 공식은 이겁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래서 매출이 달라졌나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상위 노출은 결과지 이유가 아니에요. 노출은 되는데 예약은 안 잡히는 이유? 그건 고객 마음을 안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미줄 AI 브랜드 블로그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게 할까를 제일 나중에 생각합니다. 먼저 이걸 봅니다. 고객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결심하는가. 일반 블로그 강의는 검색 알고리즘만 연구를 해요. 상위 노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상위 노출을 분석을 해도 되게 막 다 체험단 글들만 있고 분석해도 내용 퀄리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일반 블로그는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연구하지만 거미줄 AI는 먼저 사람 알고리즘을 먼저 연구를 할 거예요. 노출에서 일반 강의는 노출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노출, 감정, 확신, 예약까지 이 흐름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후기를 올리겠지만 우리는 그날의 감정, 그날의 기억을 설계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쌓겠지만 우리는 신뢰를 축적을 할 거예요. 이 차이는 기술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블로그를 홍보 채널로 보느냐, 아니면 브랜드의 심장으로 보느냐. 2026년 마케팅은 더 이상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은 아니에요. 더 깊이 고객의 마음속에 남는 브랜드가 선택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거미줄 AI는 이 다섯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고객 동선, 감정 설계, 본질, 브랜드 철학, 그리고 AI. 이건 그냥 단순한 글쓰기 강의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편의 글이 예약을 만들고 한 개의 카테고리가 매출을 쌓고 한 개의 철학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시스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오프라인 설계. 콘텐츠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다른 강의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로 끝납니다. 근데 거미줄 AI는 그래서 고객이 움직입니다까지 갑니다. 어, 이거는 매출이 쏟아지는 블로그 자판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2달 동안 업데이트 하기 전에 나온 성과들이에요. 컴맹이었던 원장님도 AI로 가지고 하루 500만 원 매출 사례도 나왔고, 업데이트 하기 전이에요. 지금 업데이트해서 어마어마해졌어요. 지금 블로그 하루 500만 원 티켓팅 또 했다고 하고. 뭐야, 최고 매출하고 있다고 하고, 최고 매출하고 있다고 하고, 글쓰기가 350만 원 또 매출했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기 전이에요. 또 500만 원 가족 결제. 그리고 계속 저한테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채널톡으로.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왕초보가 가장 쉽게 배우는 거미줄 AI 6기 커리큘럼 업데이트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이번 6기는 기간만 늘린 과정이 아니에요. 배우는 속도는 그대로, 결과는 훨씬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 구조를 다시 설계했어요. 이번에 좀 텀을 오래 가져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그래서 4주 과정을 5주까지 연장을 했고요. 왜 5주냐면 블로그는 그냥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구조가 몸에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장님들의 고민이나 문제점들 하는데 성과가 잘 나는 사람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하라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의 고민까지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단순하게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구조가 몸에 익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5주까지 늘렸고, 한 번 듣고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6기는 이렇게 설계했어요. 라이브 실습하고 VOD 녹화본, 가이드라인, 과제. 이 과제 이거 1대1 피드백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과제 꼭 해주셔야 제가 1대1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어. 그리고 뭐 한 번, 두 번 썼다가 그냥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때 또 이제 복습을 좀 많이 좀 추가를 하려고 해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강의만 들어도 머릿속에 다 박히게끔. 음. 그리고 혼자 해도 안 무너지게 시스템으로 붙잡는 이제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월 12일 목요일 전까지는 제가 내일 이제 구글 폼 신청서를 올려 드릴 거고, 2월 12일 목요일 전까지는 이제 글을 쓰는 주가 아닙니다. 목표를 정할 거예요. 왜 매출이 안 쌓였는지, 내 샵의 병목이 어딘지, 어떤 구조로 가야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 단톡방에 입장을 할 거고, 목표 설정을 할 거고, 매출 증대 사전 질문지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10일 화요일 날 온라인 그룹 줌 미팅을 할 거예요. 이때 제가 원장님들 고민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장님이 작성해 주신 사전 질문지랑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장님 스토리나 컨셉 등을 세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세팅이 나중에 인스타나 유튜브를 갈 때도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못 잡으면 아무리 글을 써도 그냥 헛돕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2월 13일 날은 이제 기본기 실전 세팅에 들어가요. 이때부터 손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바로 글을 어느 정도 좀 써봤다. 그럼 바로 그냥 동네 키워드는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제가 구조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실습할 수 있게끔. 어, 뭐 AI 이미지 작업, 뭐 블로그 전체 기본 작업. 아, 그래서 다들 처음에 막혔구나. 이게 이해되는 구간이에요. 3주차는 2월 20일 날 금요일 날 할 건데, 여기서는 또 이제 돈 되는 구조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억, 신뢰, 감정 다 설계한 혼합 구조와 그 다음에 블로그를 더 AI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상위 노출 구조들, 더 다양한 구조들이 프롬프트가 생겼어요. 그동안 보면서 다양한 이 프롬프트들이 더 생겼다는 거. 여기서 이제 판이 갈릴 거예요. 어, 반경 3km, 1000개 키워드 추출을 한 다음에 키워드에 맞는 제목들 1000개를 뽑을 거예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상위 노출 구조로. 이 주차가 끝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뭘 써야 할지 안 헷갈려요. 그냥
그냥 너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냥 계속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 처음에만 AI 프롬프트 잘 설계해 놓으면은 원장님이 이제는 제목만 넣으면은 그냥 글이 다 완성이 돼요. 어. 그리고 여기서 좀 업데이트하는 방법들이 좀 추가가 됐으니까 거기서 좀 디테일한 방법들도 좀 더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 4주차 2월 27일 날에는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부리는 사람이 여기서 갈라질 거예요. 저품질 의료법 또 여기도 콘텐츠법 이 업데이트한 걸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 AI 복붙이 아니라 AI를 녹여서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 프롬프트 가이드라인 통째로 여기서부터 금요일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아예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속도가. 어, 일주일에 일주일치 아까 전에 글을 쓰고 싶다라고 좀 아까 전에 보셨죠? 그 글들을 한 번에 하루 만에 일주일치 글을 다 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릴레이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5주차 이게 새로 추가가 됐는데 원래 오프라인이었죠 바로 근데 이게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블로그 거미줄 AI 핵심 요약 정리를 좀 할 거고 한 여기서는 한 그 다음에 인스타. 이번에 제가 쉬면서 인스타 뭐 1타 강사라는 사람들, 유튜브 1타라는 사람들 강의 전부 다 듣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왜 떡상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전부 다 해놨어요. 아까 전에 블로그 분석하는 것처럼. 저도 처음 이제 떡상하는 콘텐츠를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싹 다 분석을 해놨어요. 왜 뜨는지. 그래서 이 설계 공식들을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하나 처음에 세운 이 블로그 하나가 SNS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 이제 콘텐츠가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오프라인에는 이제 김하정 원장님이 오프라인 설계법 4년 연속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왜 계속 하고 있는지 지금 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스타에 매출 사례들도 막 올리고 있음에도 고객들이 샵에 방문을 해서 고가 결제를 하는 이유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인스타, 유튜브 여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026년 마케팅 동선에 맞게 전부 다 전략을 짰고 지금 그래서 5기 세미나 그다음에 6기 세미나 텀이 되게 길었어요. 이거를 하느라고 거의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엄청나게 더 잘 되라고 더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이런 구조들을 원장님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음. 자, 이 화면 최근 기사들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자극적으로 편집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검색창에 뭐 뉴스에 뜨는 현실이에요.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 뭐 폐업률 9.7% 급증, 빚내 창업했다, 빚만 남았다, 5년 만에 폐업, 청년 자영업 실종.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너지는 샵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했는데 구조가 없다. 진짜 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가 없다. 인스타도 했고 블로그도 썼어요. 체험단도 돌렸고 근데 남는 건 없고 매출은 불안정하고 가격 경쟁만 남고 어느 순간 버티는 장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의지가 아니라 체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마케팅 팁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남는 구조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샵은 노력으로 버티는 구조인가요? 시스템이 매출을 만들고 있나요? 이 차이가 3년 뒤에 문을 닫느냐, 남느냐를 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건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IMF급 불경기에서도 살아남는 구조, 광고 안 해도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구조, 가격 할인 안 해도 선택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진 샵들, 이 뉴스 밖에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가격. 어, 가격도 되게 좀 업데이트하고 나서 되게 좀 저렴하게 좀 진행을 했거든요. 음.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과정 솔직히 얼마짜리라고 느껴지세요? 이건 그냥 강의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듣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매출이 쌓이게 만드는 구조를 통째로 옮겨오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나의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블로그 강의는 운전면허 필기책 같은 겁니다. 이론 알려주고 키워드 알려주고 이렇게 쓰세요 하고 끝나요. 그래서 강의는 들었는데 막상 혼자서 하려면 다시 멈춥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달라요. 이건 내비게이션, 실제 도로, 옆자리, 코치가 전부 같이 있는 구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막히면 바로 옆에서 잡아주고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가 아니라 됐다가 남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항목들 전부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사전 질문지는 방향을 잡고, 카테고리 설계는 글을 써도 쌓이게 만들고, 키워드와 AI 프롬프트는 시간 안 쓰고 실행하게 만들고, 5주 실습과 1대1 피드백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배우면 대부분 중간에 끊깁니다. 보통 마케팅 대행을 맡기면 한 달에 200에서 300은 기본이죠. 근데 그건 돈을 내는 동안만 돌아가요. 심지어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케팅 사들이 매출을 내겠죠. 근데 그거는 돈 내는 동안만 돌아갑니다. 이건 달라요. 한번 배우면 광고 없이도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강의가 아니라 매출 구조를 복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과정 정가는 한 번 더 할인해서 149만 원이었어요. 그 가격으로 또 충분히 가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열심히만 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6기, 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어요. 6기. 더 많은 원장님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거미줄 AI 브랜드 블로그 6기. 총 혜택 가치가 410만 원이에요. 근데 59만 원에 진행을 하겠고 이걸 나누면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2만 원 갖고 이 구조를 전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인스타나 유튜브 구조까지 전부 다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건 싸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구조를 바꾸느냐 아니면 같은 고민을 계속 하느냐의 선택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선택하신 분들은 몇 달 뒤에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제가 하라는 거 전부 다 하신 분들. 이 샵은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 샵은 뭔가 시스템이 있네요. 그 한마디가 예약을 만들고 가격을 지키고 사업을 버티게 합니다. 이건 강의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강의가 아니라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출발점입니다. 1월 달에 트렌드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한 번 더 어마어마하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음. 자, 원장님들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오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멈춰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요 어떻게 쓰는지를 전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를 먼저 보게 해드렸어요.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인사이트만 얻고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선택의 문제가 있죠. 이 구조를 아, 그렇구나로 끝낼 건지 아니면 내 샵에 실제로 적용할 건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방향과 기준까지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쓰는 구조, AI 프롬프트, 카테고리 설계, 에피소드 공식, 에피소드가 왜 만들어졌는지, 예약으로 연결되는 동선은 끝까지 가겠다고 제가 해드린 거 끝까지 하겠다고 결정한 분들만 다음 단계에서 열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몇 달 뒤에도 열심히는 하는데 남는 게 없는 상태로 갈지 아니면 이제 구조가 있어서 아직도 현장에서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의 아직도 구조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갈지. 네. 원장님들이 지금 이 자리, 오늘 한 1시간 반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정영돈 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단 하나죠. 그 열차에 탈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꾸준히 움직였고 포기하지 않았고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회라는 티켓을 손에 쥐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열차에 올라탈지 아니면 또 기회를 날릴지. 오늘 이 선택이 몇 달 뒤, 몇 년 뒤에 아, 그때 잘 탔다가 될지, 그때 왜 안 했지가 될지는 결정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후기 참여 이벤트 제가 오늘 강의 녹화본은 오늘 이제 단톡방에 올려 내일 이제 단톡방에 올려 드릴 거고 심리 마케팅 시리즈 중에 원장님들한테 가장 핫했던 세 편을 뽑아서 그 녹화본을 또 이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오후 5시, 오후 5시에 후기 선물을 전달 드릴 거고 이걸 전달 드릴 거고 그다음 오후 5시에 공지 그리고 이제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만 이제 가격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지 이런 각오를 좀 작성해 주시면 이제 좀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작성해 주신 분들만 이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월 2만 원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오후 5시에 선물을 드리고 이제 채널톡에 후기 캡처한 거 올려주신 분들만 이제 공지를 하고 이제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오후 6시에 구글 폼 신청서를 올려드릴 거예요. 50명 마감이고요. 이렇게 일요일 밤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요. 59만 원, 월 2만 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업데이트하기 전이에요. 업데이트하기 전의 성과들이에요. 업데이트하기 전의 성과들.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달 비용이 59만 원, 월에 2만 원입니다. 네. 끝나고 이제 그 후기 어떻게 하는지 자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1시간 40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어 AI로 상인호출 잡는 것도 한번 기획해서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을. 네. 자, 네. 단톡방에서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오후 5시에 공지를 해드릴 거고, 오후 6시에 구글 폼 신청서를 올려드리면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선착순 50명 안에 드시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제 6기 모집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